네, 안녕하세요. 일요일 저녁에 일주일마다 한 번씩 하는 방송 삼과 영성 TV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행복한님 미리 글을 써주셨는데요. 장해찬 선거 돕지 않는다며 하면서 계속 한동훈 대표 까대기 하면 선거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한 대표 44% 지지자는 무시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미련한 머리가 미래도 없어 보입니다. 입을 꽉 닫고 있어라. 그것이 차라리 도움이 다 무슨 영입인지라고 동물인지. 네. 열정님, 일요일 방송 좋아요. 네, 반갑습니다. 블루마운틴님, 대표님, 일요일 저녁 영성 방송 잘 듣겠습니다. 오두막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방송 잘 듣겠습니다. 아이리스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녁 방송 감사합니다. 예. 또 일요일 저녁에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전에 8시부터 뭐 TV 토론이 근데 3명이 아니라 4명이더라고요. 이거 민노총에서 당을 하나 만들어 갖고 당이 있는 게 4명, 무소속이 3명. 아마 이래서 4명을 뽑은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거 보실 분은 이제 상가영성 TV 재방송 보시기 바랍니다. 67년생 한동희님 안녕하세요. 잘 듣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썸네일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삼과 영성 TV 25년 5월 18일 방송 장해찬 복당 후 윤통 탈당 백의종군 할 것 참과 것이든 그 열매로 한다. 이 삼과 영성 방송은 이제 엑기스만 이렇게 주로 딱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엑기스만 제가 사실 이거 목표는 30분인데 하다 보면 항상 1시간이 되더라고요. 30분에 계속 못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도 1시간 안에 끝나면 다행이에요. 예. 자, 우리 요즘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얘기를 바로 들어가자면 이렇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일부터 뭐 자기가 좀 현장에서 국민들과 만날 것입니다. 이런 취지의 글을 갖다 썼는데 제가 한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페이스북 내용입니다. 저는 우리 당 승리를 위해 최소한 1. 계엄 반대 이미 지난 12월 말 당 차원의 계엄에 대한 사과는 있었으니 지금은 계엄으로 인한 탄핵 반대에 대한 당의 입장 선회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라방에서 설명하기에는 1번이 제일 중요하다. 그다음에 2. 윤석열 전 대통령 후보와 당의 절연 3. 자통당 등 극단 세력과 선긋기가 필수적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세 가지 없이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 후보 토론이 열리는 5월 18일까지 김문수 후보가 그 세 가지를 결단하고 수용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 세 가지를 결단하고 수용할 것인지는 김문수 후보님의 몫입니다. 김 후보님의 결단을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저는 세 가지 과세가 수용되는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 당을 위해 적극적으로 할 일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현장에서 국민들과 만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페이스북 글이 뜨자마자 언론에서는 한동훈 데드라인 통보했다. 18일까지 윤석열을 절연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속보가 뭐예요? 한동훈 윤석열 탈당에 다음 주부터 현장서 국민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형식적으로나마 뭐 이게 사실 절연을 갖다가 해야 된다는 건 출당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냥 자진 탈당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고 기사가 떴습니다. 예, 베로이커님, 예, 모두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베로이커님. 자, 그래서 지금 윤석열이 탈당하겠다. 그래서 많이 떴죠, 기사가. 윤 전 대통령 국민의힘 탈당, 백의종군 할 것. 윤 전 대통령 국민의힘 탈당, 백의종군 김문수의 힘 모아달라. 또 윤상현이 그 탈당을 보고 어떻게 해석했느냐. 윤석열, 솔로몬 재판과 같은 것이다. 어머니 마음으로 탈당했다. 이렇게 또 말도 안 되는 필드를 치고 또 김문수는 뭐라고 그랬냐? 윤석열 탈당 뜻 받들어서 대통령이 될 것이다. 뜰 뜻이 뭐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 이 삼가 영성 TV에서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과연 이 국힘의 진입학이 뭘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지금 이런 현상들을 국힘이 돌아가는 현상, 뭐 윤석열이 탈당했다, 뭐 윤상현이 쉴드 친다, 김문수가 뭐 뜻을 받들어서 뭐 어떻게 하겠다? 이 진위가 뭐냐는 거예요. 자, 그 진입 파악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니까 이 진입 파악을 어떻게 하는 거냐? 그 열매로 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국힘의힘의 진위는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그 진위는 참일까? 거짓일까? 이거를 갖다가 오늘 상가 영성TV에서 한번 생각을 같이 해봅시다. 저하고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같이 해보자. 이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성경에는 이 참과 거짓을 어떻게 가리느냐? 이거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이건 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1절까지. 참과 거짓은 그 열매로 알게 된다. 자, 예수님 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 그들을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거짓과 참을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 되게 예수님께서 이제 이 제자들이나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는 비유를 많이 쓰세요. 왜? 못 알아들으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비유를 많이 쓰셔서 얘기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거짓 선지자는 건 어떤 거냐? 옷은 양의 옷을 입었는데 겉에는 양의 탈을 썼는데 속에는 뭐예요?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의 본질은 뭐예요? 일이다. 물어뜯는 일이다. 이 양을 갖다가 죽이려는 일이다. 사람을 잡아먹으려는 일이다. 근데 그 이리가 이리 모습을 하고 있으면 금방 우리가 알 텐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건 뭐냐? 이리 모습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모습은 양의 모습을 그럴듯하게 그렇게 꾸미고 있어서 구분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그걸 어떻게 하느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는 건 뭐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사계절이 지나면은 열매를 맺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혹독한 겨울을 갖다가 이겨내고 봄에 꽃을 피지 않습니까? 그 꽃을 피면은 뭐 나비나 벌이나 이렇게 나와 갖고 그 과정을 여름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 가을에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현상이 어떻게 되는가 그거를 잘 분석해 보면 그 열매가 어떤 열매를 맺는지 알 수 있다. 하고 이것도 또 비유로 설명을 했는데 어떻게? 예를 들어서 가시나무를 키워 놓고 그 가시나무에서 가을이면은 포도가 열릴 거야. 이렇게 갖고 기대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엉겅퀴 우리가 서부형에 보면 왜 바람 휙 불면 왜 이렇게 둥글둥글 굴러다니는 거 있잖아요. 예, 그 엉겅퀴. 그 엉겅퀴에서 무화과 열매를 바라는 그런 건 없다는 거죠. 아 정말 서울에 한국에 있으면 참 무화과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무화과예요. 무화과가 맛있습니다. 이렇게 고속도로를 가다가 이렇게 타다 보면은 그 시즌이 되면요. 그 휴게소에서 무화과를 팔아요. 그래서 제가 휴게소에서 무화과를 사 먹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간에 어쨌든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열릴 리가 없다는 거예요. 탐스러운 포도가. 엉겅퀴에서 무화과 열매가 열릴 리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그 열매로 안다. 이 가짜들은 열매가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관점에서 한번 이걸 뜯어봅시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아이고, 사필규 형님, 안녕하세요. 잘 듣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와주셔서.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자, 한동훈 대표가 페이스북에 쓴 글은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윤 대통령이 지금 탈당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윤상현이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솔로몬의 재판과 같다. 윤석열이 너무 지혜로워 갖고
이 탈당한다는 게 솔로몬의 재판관 어머니 마음으로 탈당을 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아니 윤석열의 탈당하고 솔로몬의 재판하고 그게 뭐 혹시 솔로몬의 재판은 아시죠? 솔로몬의 재판이 뭡니까? 그 이게 아주 지혜로운 솔로몬의 재판이다. 해 갖고 이 탈무드에 나온 성경에는 안 나와요. 성경에는 그 솔로몬의 재판이 나온 게 아니라 이게 탈무드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어떻게 됐습니까? 엄마가 둘이 왔어요. 근데 애는 하나야. 애는 하나인데 엄마 둘이 왔고 서로 자기 애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니 그 뭐 DNA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그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아유 잠깐만요. 알파고 브라보가 같이 있다가 예 나가겠다고 또 소리를 빽빽 질러 갖고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 입장에서는 아니 이걸 갖다가 뭐 DNA 검사가 그 당시에 있었던 거 아니고 뭐니까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이 애가 네 애가 맞아?" "예." 또 B라는 여인아 "이 애가 네 애가 맞" "네." "아 그래? 그러면 공평하게 그냥 반을 갈라 갖고 그냥 쪼개 갖고 가져가라." 그래 갖고 "여봐라. 칼을 갖고 오너라. 애를 갖다가 반토막 내 갖고 각각 나눠 줘라." 이렇게 판결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제 진짜 엄마 그러니까 가짜 엄마는 정말 왕이셔 현명한 방법이십니다. 이렇게 해 갖고 그걸 두둔을 했고 진짜 엄마는 깜짝 놀라면서 "아이고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저 애는 내 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칼로 갈리지 마시고 그냥 살아있는 채로 저 여인한테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엄마가 누구예요? 양보한 엄마가 진짜 아니 자기 자식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우겨 갖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 얘가 진짜네.' 하고 그 여인한테 하고 이 가짜로 우겼던 애한테 여인한테는 벌을 줬다. 이게 솔로몬의 재판이잖아요. 도대체 그거하고 윤석열이 지금 이 시점에서 탈당을 갖다가 한다는 게 무슨 연관이 있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갑자기 또 솔로몬의 재판하고 또 어머니의 마음이 또 거기 나오는 게 또 뭔 놈의 어머니 마음이 또 거기 들어가는지. 어쨌든 알 수 없는 그런 얘기들을 갖다가 지금 하고 있는데 친윤이라는 사람들이 그리고 저는 또 이것도 사실 이해가 안 가요. 지금 김문수가 뭐 윤 대통령의 뭐 윤석열의 탈당의 뜻을 받들어서 대통령 아니 탈당의 뜻이 예를 들어서 뭐 고귀하거나 뭐 순결하거나 뭐 좀 고상하거나 뭐 의미가 있거나 그러면 뭐 탈당의 뜻 근데 탈당의 뜻이 뭡니까? 탈당의 뜻이 쉽게 얘기하면은 그거 아닙니까? 자기가 그 국힘의 1호 당원으로서 대통령 1호 당원이라고 하죠. 1호 당원으로서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그 위치를 갖다가 망각하고 자기 와이프를 갖다가 살리려고 그랬는지 어쨌는 거지 뜬금없이 갑자기 계엄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이 나라를 갖다가 말아먹고 이재명한테 날개를 달아줘서 이제 한 십 며칠 지나면은 그 말도 안 되는 이재명이 대통령 된 꼴을 갖다가 우리가 목도해야 되는 이런 불쌍한 국민이 돼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그게 윤통의 뜻이 뭘까요? 윤통의 탈당의 뜻은 뭘까요? 전 이해를 못해요. 좀 알면은 김문수 씨가 설명을 오늘 누가 좀 질문을 해 봤으면 좋겠어. 토론하는 사람 중에서 "당신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도대체 윤석열이 탈당했다는 뜻을 받들어 갖고 대통령이 됐던 그 탈당의 뜻이 뭐냐?" 이렇게 좀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전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예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사필 세상은 왜 이렇게 못돼 처먹고 사람 속이고 심지어는 형제들의 돈까지 갈취하는 것들이 잘 살고 하는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열받는 세상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서필규 형님의 그 생각을 저뿐만이 아니라 또 서필규 형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왜 이거를 갖다가 방송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어 그 얼마 안 됐습니다. 5월 4일날 이 삼가영성 TV에서 방송한 건데
그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있어요. 시편에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실족할 뻔했다." 왜 악인들은 저렇게 잘 나갈까? 왜 악인들은 돈을 저렇게 많이 하고 또 건강도 좋고 왜 그럴까? 예, 그래서 5월 4일 날 방송을 다시 한번 보시면 조금 위로가 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인제 우리가 진실을 좀 알아보자. 진위를 알아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음. 그러면 이제 그 진위가 뭐냐? 지금 뭐 계속 언론에서 떠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장해찬의 문제입니다. 그 일단은 윤석열은 탈당을 했고 이어서 나오는 게 장해찬 문제예요. 이 장해찬이 왜 자꾸 나오느냐? 지금 그 뉴스 엔진에서 썸네일을 갖다가 구구절절 조건 달고 소인배다, 이렇게 지금 이게 뭐냐면 한동훈을 계속 까대는 거예요. 장혜찬이 한동훈을 이런 식으로 까대고 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뉴스 엔진 입장에 윤석열 탈당하고 그게 이유가 이 장혜찬을 믿고 얘를 믿고 탈당을 했구나, 이렇게 썸네일을 올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냥 올리진 않았겠죠. 나름대로 뭐 근거가 있고 확신을 하니까 이런 썸네일을 올리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럼 그 근거가 뭐냐? 지금 장해찬이 한동훈을 갖다가 까대고 있는 주요 내용들이에요. 한동훈과 그 친한동훈계를 갖다가 까고 있는 건데, 제가 한번 정리해서 읽어보자면 이렇습니다. 새우깡 먹고 기타 치는 한동훈, 책임 있는 정치인 자세가 아니다. 윤석열 탈당 논란,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 선거에 불리하다. 소모전 논쟁 빨리 정리해야 된다. 윤석열 출당? 맨 처음에는 이제 출당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자진 탈당을 안 하겠다 하니까 그거는 찍어내기 아니냐? 보기 좋은 그림이 아니다. 그러니까 출당은 절대 안 된다. 정치적 결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 윤석열은 스스로 출당이 아니라 탈당을 했다. 그다음에 친한동계 대표적인 조경태죠. 조경태 육선 중진이 입 가볍고 촐싹거린다. 결국은 당권을 노리는 거 아니냐, 조경태가. 이렇게 조경태도 까대고. 네, 국힘 석동현 합류? 민주당, 통진당, 후신, 진보당과도 손잡는데 왜 석동현 합류를 반대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 자기네 극우들 다 끌어모으자. 국힘함으로 다 모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있는 거죠. 석도현은 또 누굽니까? 윤석열의 40년 지기 친구다. 아주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재판할 때도 석도현이 대변인 역할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윤석열에. 그러니까 왜 석동현이 합류되는 걸 왜 반대하느냐? 석도현도 국힘에 입당해야 된다. 뭐 이런 겁니다. 자, 복당 논란. 이 판국에 친윤 친한 따지는 건 해당됩니다. 뭘 자꾸 따지느냐? 친윤이고 친한이고 자시고 간에 우리 세력을 갖다가 다 국힘으로 끌어모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갖고 복당 논란 그거 토달지 마라. 다 복당시키지. 이참에 그 뭐야 가용석도 한번 복당 신청을 했으면 어떨까 싶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찬스 아니에요? 찬스인 것 같아. 예. 그 장해찬하고 가용석이 얼마나 친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찬스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개나 소나 그냥 이번에 다 국힘에 들어갈 절호의 찬스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장해찬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국힘이 이런 장해찬을 갖다가 이미 의결을 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최경환이 또 누굽니까? 최경환이 무슨 뭐 경제부총리도 하고 나름대로 좀 이쪽에 노장 아닙니까? 예. 나이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경환과 장해찬 복당을 확정을 졌다. 그러면 도대체 이게 이제 일종의 열매인데 이 열매가 어떤 열매라는 거죠? 대선을 갖다가 이기고자 하는 열매냐? 아니면 대선은 그냥 처음부터 관심이 없고 결국은 김건희와 윤석열 세력을 더 공고히 하겠다는 그런 열매냐? 여러분이 한번 같이 생각해 보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선을 갖다가 만약에 이기려고 하면 지금 최경환이나 장해찬을 복당시키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대선에는 그러니까 이 열매는 뭘 나타내느냐? 대선에는 관심이 없고 결국은 그 국힘 안에 더 깊게 깊게 또아리를 갖다가 무슨 또아리예요? 그 국힘을 갖다가 김건희와 윤석열의 손아귀에 더 강력하게 쥐어주겠다라는 그 또아리를 틀기 위한
그런 현상들이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기 또 더해 갖고 장해찬 문제도 지금 큰 이슈가 되었고 갑론을박하고 있는데 한술 더 떠 갖고 누가 입당을 했느냐. 개몽됐다. 윤석열의 변호사 김계리. 이번에 그 헌재의 변호인을 최연소 변호인이죠. 헌재 변호인 중에 제일 어렸는데 이 김계리가 아주 많이 떴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혜자는 누구냐? 헌재의 수혜자는 윤석열이 아니라 이번 헌재 재판 과정에서 수혜자는 가장 큰 수혜자는 김계리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녹취에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김계리하고 그다음에 그 뭐 아스팔트 흡사라고 얘기하는 친구하고 전화 통화 1대1로 전화 통화를 했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그걸 까버렸잖아요. 자, 김계리가 그때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욕, 중간에도 욕, 끝날 때도 욕. 야, 원놈의 욕을 갖다가 여자가 그렇게 찰지게 잘하는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김계리의 아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지금 무슨 뭐죠? 유치원생인가 초등학생인가 그렇잖아요.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김계리 자체가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다. 한 30대 대가 아니 40대는 아닌 것 같고 한 30대 정도 되지 않았을까? 나이 많아봐야 39, 38, 되게 30대 중반.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젊은 여자의 입에서 그렇게 아주 찰지고 쌍스러운 정말 상상도 못할 그런 전화 통화가 길지 않아요. 전화 통화를 뭐 1시간, 2시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녹취까지인 거 보면 정말 예. 아이고 정인아 님 감사합니다. 예. 안정권 씨. 안정권 씨가 그걸 깠죠. 아니 김계리가 깔 리는 없잖아요. 자기가 뭐 욕을 그렇게 싸질러 놓은 걸 김계리 스스로가 깔 리는 없잖아요. 근데 당사자가 김계리하고 안정권 둘 밖에 없는데 그게 세상에 밝혀졌다는 안정권이 깠다는 거죠. 예. 그래 갖고 세상을 놀라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힘에서 입당을 받아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대선은 이길 생각이 없다는 거잖아요. 예. 제가 어제도 방송을 아니 오늘 아침이죠. 오늘 아침에 수도 그 뭐야 많은 분들이 정말 안에서 부글부글 끓는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그렇게 물어오셔 갖고 제가 아침에 한동령 속보 방송을 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좀 길어졌어요. 1시간 반 이렇게 속보 방송했는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힘은 이게 친윤, 쉽게 해서 친윤들은 처음부터 대통령이 될 생각이 없습니다. 아니, 대통령이 될 생각이 있으면 김문수를 갖다가 후보로 하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그 친윤들은요, 김문수 자체가 대통령감이 아니라고 해갖고 스스로가 김문수를 자격을 갖다가 잘라내고 우리가 이렇게 경선해갖고 뽑은 후보긴 하지만 김문수 갖고는 이재명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확신을 했기 때문에 김문수를 갖다가 스스로 잘라내고 새벽에 그 정치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독수라면 그래도 좀 해볼 만하다. 그래서 한독수를 갖다가 원톱으로 추대를 했잖아요. 밤 3시에 공고했고 4시 1시간 만에 딱 마감해 갖고 아무도 등록 못 하게. 한독수는 그 등록을 하려면 서류가 한 30 가지 정도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한독수는 미리 알았죠. 등록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30 가지를 미리 준비해 놨다가 3시에 우리가 쿠데타를 일으켜니까 그때 접수하세요. 서로 교감이 있었겠죠. 아니 30개를 갖다가 새벽 3시에 어떻게 준비를 해요? 그 서류를 갖다가. 그리고 딱 1시간 만에 마감을 딱 쳤습니다. 4시에 끝내 갖고.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김문수 갖고는 절대 대통령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억지로라도 김문수를 갖다가 잘라내고 한덕수로 승부를 걸어야 그래도 해볼 만하다. 이렇게 스스로가 그렇게 판단을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지금 후보는 김문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문수가 대통령이 되리라고 그러는 거는 권성동도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뭐 다 권영세도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친윤들 한 80명 되는 친윤들 의원들도 다 김문수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미 뭐 그 쿠데타를 통해서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왜 김문수가 대통령이 안 되리라라고 친윤들이 생각을 하냐 하면 기사를 보면요. 기사에 지금 이렇게 떠 있어요. 그 증거가 또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유세 현장의 분위기를 지금 김문수 후보의 분위기를 전하는데 제가 캡처를 갖다가 이렇게 해 봤습니다. 소극적인 분위기는 유세 현장에서도 엿보였다.
단일화 파동으로 후보 확정이 늦어졌던 김 후보는 지역별 선대위 반올직과 유세로 의원들의 스킨십도 늘려갈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 14일 대구 경북 선대위 발족식에는 김석기, 권영진, 김영동, 유영화 의원이 불참했다. 이걸 왜 굳이 찍었냐 하면 지역구라는 거지. 대구 경북의 지역구를 갖고 있는 국힘의 의원이 김석기, 권영진, 김영동, 유영화인데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김석기 의원 해외 출장 일부에 아니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무슨 놈의 해외 출장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해외 출장을 갔겠어요? 아니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해외 출장을 갈 수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대선을 포기했기 때문에 해외 출장 스케줄을 잡은 거죠. 그러니까 다들 아는 거예요. 그 국힘의 국회의원들도 친윤 국회의원들도 김문수가 대통령 될 일은 없다. 그러니까 그냥 출장이나 가자. 이 골 아픈데 왜 있냐. 뭐 이렇게 갖고 가지 않았을까요? 아니 지금 이 순간이 지금 해외 출장 갈 상황입니까? 그다음에 또 일부 의원은 방송 일정 등의 이유로 아니 방송이 지금 중요합니까? 그 대선으로 대통령이 되는 게 중요합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이 핑계 저 핑계 내 갖고 했던 겁니다. 유세중 김 후보의 지역 의원과 만찬에는 대부분이 개인 사정으로 불편하면서 김 후보가 소수 의원들 식사를 하게 이 소수가 아니라 한 명이에요, 한 명. 예. 제가 그 얘기했죠. 그 유재준 딱 한 명만 남아서 둘이 식사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중진 의원은 유세 현장에 의원이나 당협위원장, 당원이 제대로 보내지 않는데 어떻게 후보가 힘을 나겠는가 하고 말했다. 그래서 김문수 유세에 안 보이는 의원 나타나질 않는다. 유세에도 안 난다. 만찬에도 소수 이건 이제 예의를 갖추느라고 소수라고 그랬는데 그냥 한 명만 남았다. 이렇게 적나라하게 얘기를 그러니까 국힘 안에서도요. 지금 말로는 뭐 "한동훈이 왜 안 도와주냐. 도와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야 그 너희 지지자가 그래도 한 44% 되는데 그 지지자들한테 얘기해 갖고 김문수 쪽으로 표를 몰아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야 대통령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얘기는 진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 왜? 아니 지금 그 표가 아쉬운 게 아니라 그건 뭐라고요? 한동훈을 갖다가 죽이기 위한 빌미를 잡기 위해서 한동훈을 갖다가 당에서 내쫓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참에 이번 대선을 통해서 한동훈의 정치 생명을 아예 끊어 갖고 뭐 국힘에 다시 컴백은 말할 것도 없고 절대 못 돌아오고 설사 한동훈이 신당 창당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모이지 않게끔 모일 수 없게끔 한동훈을 철저히 죽여놔야 된다. 이번 대선을 통해서. 그래 갖고 아예 작정을 하고 덤빈 거다. 그렇게 그러니까 그게 뭐 안철수도 가세 안철수는 친윤이 아니죠. 그런데 안철수도 가세하고 지금 여러 명이 가세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그 장해찬도 국힘에 들어오고 뭐 이런 거를 갖다가 지금 이런 열매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또 김계리 변호사이자 또 빡센 대찬 여자 아주 찰지게 욕하는 여자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전방에 장수로 세워 갖고 한동훈을 죽이는 데 쓰고자 김계리, 장해찬, 뭐 최경환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대거 포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얘기가 솔솔 나오는 게 뭐냐면 전환길 얘기도 나오는데 이 사람은 아직 뭐 입당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지금 냄새를 피우고 있느냐. 자, 기사가 이렇게 떴어요. 14일 매화 공무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는 전한길 선생님 은퇴에 따른 수강강좌라는 제목의 공지문이 올라 이게 뭐예요? 전한길이 인제 은퇴하겠다는 거예요. 강사를 은퇴. 이게 아마 메가 공무원이라는 게 여러분 그 메가스터디라고 아마 그 계열에서 만든 회사가 아닌가 싶어요. 그 메가스터디는 제가 개인적으로도 쪼끔 제가 한번 날아다닐 때 거기도 그 본사를 갔다가 몇 번 갔었습니다. 그래 갖고 그 내용을 제가 쪼끔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메가 공무원이 아마 그 메가스터디의 무슨 계열사로 해 갖고 공무원을 집중 원래 메가스터디는 중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해 갖고 하는 대형 학원이잖아요. 온라인 학원이잖아요. 정말 그때만 해도 그렇게 온라인이 대박 날 줄 몰랐습니다. 근데 대박이 났고 결국 또 상장 회사죠, 메가스터디는.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 시험을 집중적으로 하기 위한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아마 메가 공무원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은퇴 선언을 해 갖고 수강 신청을 갖다가 왜 이 사람이 이제 강의를 안 하니까 새로 무슨 판을 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공지사항이 떴다. 그다음에 제가 어제 잠깐 말씀드린 대로
그 전영길 씨 아내가 뭐 "이혼하자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전영길 씨 아내가 "이혼하자고 한다." 그다음에 "정계 입문은 안 하겠다." 근데 뭐 이 말을 갖다가 믿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전영길이 뭐라고 그랬느냐. 이 헌재가 만약에 탄핵을 인용해서 끌어내리면 자기가 앞장서서 제2의 4.19 혁명을 일으키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설교 혁명을 일으켰습니까? 안 일으켰죠. 예. 그래 갖고 무슨 뭐 돌풍인지 태풍인지 뭐 쓸어버리겠다. 헌재를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쓸어버렸습니까? 안 쓸어버렸죠. 예. 그냥 끝나자마자 깨갱하고 꼬리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정계 입문 안 한다. 그것도 지켜봐야 됩니다. 정말 정계 입문을 안 할지 아니면 이것도 연기를 피는 건지. 예. 잠깐 이런 사람들이 계속 거론되면서 국힘 안에는 점점 중도 보수하고는 점점 거리를 멀어지고 있다. 점점 국힘은 어떻게 가느냐. 완전 수구꼴통들로 계속 지금 채워지고 있다. 근데 그 수구꼴통들의 특징은 뭐냐. 한동훈을 죽이려는 아주 강력한 세력들이 지금 국힘에 결집을 하고 있다. 타겟은 누굽니까? 타겟은 대통령 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타겟은 한동훈을 갖다가 정치생명을 이참에 완전히 끊어놓겠다라는 무슨 일종의 결사대? 결사대? 그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너무 얄밉고 너무 그러니까 결사대를 갖다가 조직했는데 40명의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는 결사대. 근데 너무 살벌한 그 표현 방법이 뭐냐면 "내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물 한 모금도 안 묻고 음식을 입에 대지 않겠다. 자지도 않겠다." 이런 사람을 40 명이 똘똘 뭉쳐 갖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의 그 현상은 어떤 현상이냐. 김문수가 대통령 되고 뭐 국힘에서 대통령을 배출하겠다 이 생각은 전혀 없고 그 명분은 다 뭐예요? 왜 한동훈이 안 도와주냐? 선거를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냐? 저렇게 해야 될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해 갖고 뭐 해 갖고 힘을 모아서 이 사람들을 다 입당시켜 갖고 힘을 모아서 대선을 승리로 이끌어야 될 거냐? 이건 포장된 얘기고 실질적인 내용은 뭐냐? 오로지 한동훈을 갖다가 정세민을 끊어 놓기 위해서 그런 한동훈의 적대적인 맹장들을 갖다가 지금 국힘에 잔뜩 모으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선거에는 왜 친윤들조차 나타나질 않아요. 예? 선거 유세 현장. 아니 제가 읽어 드렸잖아. 방금 전에. 내 얘기가 아니라 언론들이 다 대서특필한 얘기입니다. 친인들조차 김문수가 대통령이 되리라고는 꿈도 안 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나타나지. 아니 예를 들어서 김문수가 대통령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지 말라고 그래도 구름대처럼 올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이재명은 그렇잖아요. 이재명은 그렇지 않습니까? 유세 현장마다 사람이 미어 터지잖아요. 그건 왜 그러겠어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리라고 확신을 하기 때문에 많은 뭐 민주당 국회의원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눈도장을 갖다가 계속 찍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대통령이 되면 뭐 자기한테 뭐 국방부 장관도 자리 앉아 주고 무슨 뭐야 법무부 장관 자리도 주고 국토부 장관 자리도 주고 여성가족부 장관도 주고 그렇게 눈도장을 열심히 유세 현장에서 찍어 놔야 발탁이 돼 갖고 한 자리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국힘은 지금 뭐예요? 한 자리 할 그런 확률이 제로다. 제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문수 주변에 밥 먹자고 그래도 다 도망간다. 자기 스케줄 있어요, 뭐 있어요 하고 다 도망간다. 이거 보면 대선판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냥 말 안 해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다가 왜 우리가 대선에서 이길 수가 없느냐? 왜 한동훈은 대선이 끝나자마자 완전히 지금 죽을 상황이냐? 이거예요. 정말 이게 충격적인 건데 이거 단독을 갖다가 JTBC에서 했습니다. 이 얘기를 한두 번은 꼭 한번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게 2-3일 전에 기사인데 자, 윤석열이 계엄 반대 한동훈만 속 빼놓고 친윤계와 집중 통합 언제? 계엄을 할 때. 비상계엄을 발표를 할 때 그 전후 비상계엄 발표 전과 후 고 며칠 사이를 갖다가 이렇게 조사를 해 보니까 윤석열이 그 계엄 반대를 했던 한동훈한테는 일절 힌트도 안 하고 전화도 안 하고 문자도 안 보내고 친윤계와 집중적으로 문자를 주고받고 통화를 했다.
그 증거로 지금 깐 게 뭐냐? 이게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갖고 나온 결과입니다. 2024년 12월 21일. 계엄은 12월 3일 날 있었습니다. 자, 고성국. 여러분 이 고성국은 아시죠? 고성국이 극우 유튜버라고 우리가 다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성국이 맨날 방송에서 뭐라고 자랑질을 했어요. 대통령이 내 유튜브를 본다. 대통령이 그때는 정말 제가 믿지를 않았어요. 설마 설마 대통령이 고성국 여러분 고성국의 유튜브 내용에 볼 게 있습니까? 저는 그냥 몇 번 보다가 그냥 아예 본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내용이 없어. 내용이 없. 그리고 클릭 수도 많지가 않아요. 고성국의 구독자는 100만이 넘잖아요. 정말 고성국이 방송하는 그거 보면요. 조회수 10만 넘어가는 게 별로 없습니다. 예. 아니, 그 1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김어준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가 200만 명이 조금 넘어요. 그런데 클릭 수는 뭐냐? 240만이에요. 구독자 부수와 클릭 수가 훨씬 많아요. 근데 고성국은 뭐예요? 100만이 넘어가는데 그 방송의 클릭 수는요. 10만 넘어가기가 힘들어. 뭐 무슨 4만, 3만, 뭐 5만, 7만 뭐 이렇게 됩니다. 10만 넘어가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 걸 갖다가 설마 대통령이 고성국의 유튜브를 보랴. 내용도 없고 내용도 말도 안 되는 내용이고 어떻게 그런 유튜브를 이렇게 믿질 않았어요. 고성국에게 떠들고 다닐 때 믿질 않아요. 제가 그렇게 방송한 것도 있습니다. 설마 대통령이 그런 방송을 볼 리가 없다. 근데 이게 진짜로 나타났다. 자, 압수한 핸드폰을 갖다가 포렌식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2월 21일이면 뭡니까? 한 2주 전입니다. 비상계엄이 12월 3일 날 했으니까 2주 전에 이걸 갖다가 순간적으로 4번이나 왔다 갔다. 이 문자를 갖다가 통화 문자 내역이라고 그러잖아요. 왔다 갔다 왔다. 자, 낮에 3시 11분 윤석열이 고성국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고성국이 피드백을 했겠죠. 그래서 36분에 고성국이 또 윤석열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통화를 갖다가 또 듣고 윤석열이 또 고성국한테 또 문자를 보내요. 37분에. 그다음에 또 윤석열이 또 고성국한테 또 38분에 또 그러니까 이게 케이스가 하나가 까진 거지만 지금 이런 상황이면은 수시로 그 윤석열과 고성국이 문자도 주고받고 통화도 하고 그랬다는 얘기 아닐까요? 자, 그다음에 또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계엄 이후에 계엄이 12월 3일 날 했잖아요. 3일 후입니다. 12월 6일 날. 또 이것도 낮이네요. 오후 4시 37분에 윤석열이 고성국한테 전화를 합니다. 예. 그래갖고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뭐 할 얘기가 또 있었는지 또 조금 있다가 또 42분에 4시 42분 또 윤석열이 고성국한테 전화를 합니다. 또 뭐 잠깐 얘기하다가 했는데 또다시 또 42분에 윤석열 고성국한테 전화합니다. 또 1분에 43분에 또 윤석열이 고성국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다음에 또 1분에 또 44분에 또 윤석열이 고성국한테 전화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이거 지금 대선을 갖다가 이기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대선은 우리 말아먹자. 대선은 어차피 용을 써도 안 된다. 왜? 아니 근본적으로 지금 이런 상황이 이게 다 까졌는데 이 중도가 찍을 리가 있겠습니까? 국힘을 찍을 리가 있겠습니까? 김문수를 찍나요? 절대 못 찍죠.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려면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50%를 넘겨야 대통령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 수국골통들을 아무리 합해봐야 저는 25%가 맥시멈 25%가 안 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문수는 25% 이상 얻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예측하기에는 그냥 이재명이 50% 가까이 얻고 김문수가 뭐 한 25% 고 30% 고 사이 얻고 이준석이 한 10% 얻고 나머지가 쪼개져 갖고 뭐 1% 0.1% 찌찌찌찌 갖고 또 무효표가 나오고 그렇게 해 갖고 결국은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시나리오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대통령이 될 리가 없다. 그리고 이 진위가 뭐예요? 이 탈당하고 진위가 뭐예요? 탈당한 진위는 반성으로 탈당하는 게 아니에요. 국힘을 잘 되라고 탈당하는 게 아니라 한동훈이 딥다 까버리고 쪼니까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뭐예요? 윤석열과 단절을 해야 된다. 김건희와 단절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한동훈이 계속 이렇게 까대면은 우리가 할 얘기가 더 이상 없네.
그러니까 그 한동훈의 입을 입틀막하기 위해서 일단 그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를 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근데 후퇴를 하면서 그냥 후퇴를 한 게 아니라 뭐예요? 엄청나게 한동훈을 갖다가 잡을 수 있는 킬러들을 대거 뭐 김계리를 비롯해 갖고 뭐 장해찬 그다음에 뭐 잠깐 제가 밀어 넣는 거죠. 예, 전향길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동훈 죽이기 작업을 그러니까 딴 데는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이 대선 그다음에 대선이 끝난 다음에는 한동훈을 아예 정계에서 죽여버리겠다. 뭐 이런 작전인 것 같습니다. 두고 보시면 알죠. 예. 제가 미리 예언하는데 저는 제 예언이 틀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하지만 왠지 모르게 이런 예언은 기분 나쁘게 또 맞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또 여러분 뭐 제가 항상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김상욱 이 사람 절대 한동훈이 아니다. 한동훈을 위해서 옆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정치를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완전히 그 열매로 한다고 그래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봐야 되지 않습니까? 자, 봄, 여름, 가을, 겨울 4개가 지나가 보니까 김상욱은 어디가 있느냐? 이재명의 손을 번쩍 들고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더라. 그리고 뭡니까? 김상욱은 민주당에 아예 입당까지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김계리가 국힘에 입당하는 거나 김상욱이 민주당에 입당하는 거나 언론은 어느 걸 갖다 더 충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냐면 김상욱이 민주당에 입당한 것보다 김계리가 국힘에 입당하는 게 더 충격적이다. 더 파격적이다. 이렇게 언론이 그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 김상욱이 뭐라고 지금 얘기했느냐? 이게 오마이TV인데요. 오마이TV는 좌파 언론 중에 좌파죠. 정말 좌파 중에 좌파입니다. 거기서 뭐라고 했느냐? 한동훈에 많이 실망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검사 습관 그대로더라. 이렇게 소회를 했다. 그러니까 뭡니까? 바로 이 까대는 거죠. 한동훈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는 게 또 김상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지금 한동훈은요. 국힘 안의 수구 꼴통들한테도 지금 타겟이 명확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뭡니까? 민주당에서도 이재명이 마음대로 하려면 이 한동훈이 없어져야 돼. 이 정계에서 한동훈의 입을 막고 완전히 정계에서 매장을 시켜갖고 죽여버려야 자기가 마음대로. 그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 나오기 전에 작년입니다. 뭘 들고 나왔습니까? 침묵을 지키다가 맨 처음에 페이스북에다가 쓴 게 뭡니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재명은 바로 내려와야 될 거다. 왜? 지금 하고 있는 사법재판이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다 해서 그게 멈춰주지 않기 때문에 계속 진행이 된 다음에 그 진행이 되면은 뭐 선거법 위반이건 뭐건 저건 줄줄이 지금 12가지 건으로다가 그렇게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라도 결론이 나면 바로 우리는 대선을 다시 치러야 된다. 이 얘기를 처음 꺼낸 게 누구냐? 한동훈 대표예요. 당 대표도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1년 전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 어버버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재명을 정확히 어디를 찔러야 이재명이 죽을지 그거를 갖다가 관심도 없고 또 무식해서 모르기도 하고 그렇지만 한동훈이 지금 페이스북에서 조목조목 이재명이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완전히 그 옆구리를 갖다가 팍팍팍 아주 급소를 찌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도 뭐 쉽게 얘기하면 김상욱이나 이런 애를 갖다 영입해 갖고 한동훈을 죽이는 왜? 아니 목도리 거려준 장본인이잖아. 김상욱이 이렇게 쇼를 했을 때 1인 시위한다고 국회에서 쫄아줄 때 한동훈이 출근하다가 그냥 겨울에 야 내가 네 맘 안다 하고 한동훈이 이렇게 목걸이 걸어주는 그 영상이 많이 돌아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모든 지금 정치인들 민주당도 그렇고 국힘도 그렇고 지금 한동훈 죽이기에 아주 혈안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근데 왜 이재명이 또 대통령이 되느냐?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일단 지지율 벽을 깼다. 한동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수 없다. 왜? 지지율이 뭐 35%, 38% 그렇게 계속하지만
그 40%대를 못 깨고 있다. 그거를 근거로 들었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왜 이재명이 대통령이 못 되느냐의 근거는 이 지지율이 굉장히 높게 나오지만 그때 뭐 국힘 지지율은 뭐 10몇 프로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국힘 후보들은. 근데 국힘 후보들이 10몇 프로 뭐 20% 정도 나올 때 이재명은 항상 35%, 38%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이 되려면 50%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계다. 이게 벽이다. 그러니까 그 벽을 뚫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한동훈도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지지율이 51%를 뚫는 지지율이 지금 한 20일도 안 남았는데 이런 지지율이 나오고 시작했다. 그 다음에 또 한 근거가 뭐예요? 본인이 지금 뭐 방탄조끼를 입고 다니잖아요. 이 방탄조끼를 입는 건 뭐죠? 내가 죽지만 않으면, 큰 사고만 안 되면 이거는 100% 대통령이 된다. 그러니까 제가 이 비유를 들었잖아요. 말년병장. 제대하기 한 3개월 그거 남은 사람을 말년병장이라고 군대에서는 얘기하는데 말년병장은 뭐냐? 떨어지는 가랑잎도 피해 다녀야 된다. 왜? 내가 그거 맞아갖고 치면 안 되기 때문에. 가랑잎도 피해 다녀야 된다. 어? 그러면 제대를 못하니까. 이재명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그냥 몸만 잘 보호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몸만 잘 보호하고 방탄조끼고 있고 그다음에 유세할 때 이 방탄 유리 자꾸 내가 저격만 안 당하면 나는 그냥 자동으로 지금 환경을 보면은 거의 100%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그냥 몸만 잘 보신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결정적인 또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근거는 뭐냐면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이재명 측이 기자협회 주최로 해갖고 TV 합동 토론 일정 변경에 불참 통보 최종 무산. 그러니까 뭐야? 기자협회 측에서 이걸 지금 공식적인 TV 토론 세 번이 잡혀 있습니다. 그 세 번은 다 공영방송에서 잡혀 있어요. 뭐 KBS, MBC, SBS 뭐 이런 공영방송에서 세 번을 하게 돼 있고 딴 방송에는 잡혀 있는 게 아니고 뭐 채널 A나 TV 이런 데는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갖고 미니멈 세 번을 해야 되는데 이 기자협회에서 한 번 더 하자. 기자협회 그러면 언론이 주관하는 데잖아요. 우리가 왜 관훈 클럽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관훈 토론 이게 기자협회에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만큼 그 오래됐고 역사가 있고 권위가 있는 데이기 때문에 이 관훈클럽 기자협회에서 주관하는 TV 토론에 이 대선 후보들이 한 번 해갖고 한번 하자. 이걸 갖다가 계속 협상을 했는데 결국 이재명 측에서 거절을 왜 거절을 했겠어요? TV 토론을 많이 하면 안 되죠. 왜? 아니 당선이 확실한데 왜 TV 토론 합니까?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게 필리핀 대선에서 똑같이 이루어졌던 얘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지금 필리핀 대통령은 그 우리가 잘 아는 그 마르코스 주니어입니다.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는 뭐 이멜다 여사의 아들이죠. 그래서 구두가 삼철계에다가 뭐 온갖 사치스러운 그런 삶을 살았다. 마르코스 그런 필리핀의 그 독재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갖고 뭐 아퀴노가 일어나고 뭐 자유를 갖다가 얻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아퀴노가 또 영웅이 되고 근데 도찐 개찐이에요. 필리핀은 그 밥의 그나물입니다. 뭐 아퀴노는 아주 뭐 훌륭한 사람이고 마르코스는 아주 죽일 놈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그냥 카르텔이. 제가 그랬잖아요. 필리핀은 150 가문의 카르텔이 있다. 거기서 다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그게 경제가 됐건 뭐 정치가 됐건 거기서 다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필리핀을 아주 소수의 그 통치자 그룹이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마르코스가 대통령 대선 국면에서 단 한 번도 TV 토론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TV 토론 참석하면 나올 얘기가 뭐죠? 아버지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왜 마르코스 주니의 아킬레스건은 뭐예요? 어머니 이멜다. 이미 뭐 다 독재자고 뭐고 뭐 호화 사치고 뭐 구두가 삼천켈 내고 이게 다 밝혀진 팩트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 후보들이 나와서 집중적으로 왜 마르코스가 될 확률이 제일 높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포화를 갖다가 마르코스의 포점을 맞춰 갖고 니네 아버지가 이러지 않았냐, 니네 어머니가 이러지 않았느냐. 그리고 마르코스가 그것 때문에요. 국가에 빚이 있어요.
우리가 왜 여러분 아시는 뭐 전두환 대통령도 무슨 4천억 원을 반환해라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마르코스도 똑같이 그게 있었어요. 그 가문에 그 대법원에서 그 뭐 부정 뭐 부패 축적이다. 그래갖고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을 갖다가 뱉어내라 그러는데 아직도 안 뱉어냈습니다. 아직도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약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온 국민이 쳐다보고 있는 TV 앞에서 공격을 당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미지가 좋아지겠어요? 나빠지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르코스는 아예 보이콧을 해버렸어요. TV 토론 니네들이 알았어. 니네들이 알아서 하고 나는 거기에 참석 안 한다고 보이콧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마르코스가 더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렇지 않아요. 아주 압승을 했습니다. 이번에 그 2년 전에 대통령이 될 때 마르코스가 아주 압승으로 1등과 2등 차이가 아주 현격하게 벌어질 정도로 압승한 대통령이 됐다. 이재명 똑같은 거예요. 이거 괜히 TV 토론 늘려봐야 누가 또 질문하고 그러면 이거 선거법 위반이고 말 잘못하면 또 선거법 위반이고 이 리스크가 계속 있는 거잖아요. 이재명이 하도 리스크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말을 하지 말아야죠. 예. TV 토론하지 말아요. 이재명 입장에서는 TV 토론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을 갖다가 클리어하게 할 필요도 없어요. 국민을 이재명은요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다 설득을 당했기 때문에. 예. 설득을 갖다가 이재명이 잘나갖고 설득이 된 게 아니라 이재명이 똑똑해서 국민을 설득이 아니라 그건 뭡니까? 윤석열이 너무 개판을 치는 바람에 그냥 사람들이 다 이쪽을 갖다가 아예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국힘을 아예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갖고 결국은 일부 이재명한테 가고 일부 이준석한테 가고 이렇게 가겠죠. 예, 흩어지겠죠. 그러니까 이재명은 기존에 표가 있는 데에다가 국힘에서 실명한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 갖고 이재명한테도 투표를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증거가 그런 거예요. 이재명이 만약에 불리하다, 이게 안 될 것 같다. 그럼 어떻게든지 TV 토론을 갖다가 해갖고 이 국힘 후보를 갖다가 까부수려고 노력을 했겠죠. 하지만 이제 뭐 내가 가만히 있어도 대통령이 되는데 굳이 내가 그걸 깔 필요도 없고 또 상대방한테 이재명이 깔 필요도 없고 애매한 질문 받아갖고 그냥 어버버 어머버 넘어가면서 나쁜 이미지를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기자협회에 이걸 거절을 했다, 토론을. 그게 또 하나의 중요한 근거다. 아니, 두고 보시면 알아요. 예, 선거일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선거를 갖다가 6월 3일 날 딱 끝나보면 제가 그랬잖아요. 10% 이상 차이로 이재명이 압승한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냥 지나보면 아십니다. 그 예언이 저는 틀리길 바라지만 그런 예언들은 공교롭게 또 잘 맞아떨어진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항상 그 성경의 말씀이라는 게 이게 뭐 시대가 변한다고 해서 변한 게 진리라는 게 시대가 변한다고 해서 변하고 시대가 변하면 또 안 맞고 그럼 진리가 아니죠.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진리의 말씀은 어떻게 돼 있느냐? 참과 거짓은 그 열매로 알게 된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력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움을 맺을 수가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졌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인데 제가 지금 잠깐 1시간 동안 중요한 그런 국힘의 열매들 지금 어떻게 이게 진행되고 있는지 국힘의 열매들을 보니까 대선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히려 한동훈 죽이기를 갖다가 지금 아주 철저히 준비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 열매는 뭐냐? 6월 3일 날 대선이 끝나자마자 어떻게 날따를 거냐? 한동훈을 갖다가 정계에서 아예 그냥 죽여버리겠다. 은퇴를 시켜버리겠다. 아예 그냥 생매장을 시키겠다. 이런 전략으로 이런 현상을 이건 정말 그런지 안 그러는지 우리가 20일 지난 다음에 한번 봅시다. 20일도 안 남았죠, 사실은.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한동훈 대표는 지금 선거를 갖다가 준비할 때가 아닙니다. 한동훈 대표는 무슨 유세를 하고 뭐 이재명을 까대고 이런 게 그건 그냥 대충 하시면 되시고 진짜 준비할 건 뭐냐 하면
이 6월 3일이 딱 끝나면 정말 그 뭐야 제가 그 영웅에서 보는 그 화살 진나라의 화살 무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정말 수십 수만 개의 화살이 동시에 날라올 텐데 그거를 갖다가 내가 어떻게 방어하고 어떻게 살아남을 건가? 그리고 어떻게 세기를 모색할 건가? 거기에 지금 온갖 에너지를 쓰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물론 제가 알 정도면 제가 이렇게 설명해서 알 정도면은 그 필드에 있는 천재 한동훈은 이걸 갖다가 저보다 훨씬 더 아주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잘 좀 대비를 하시라. 그리고 주변에 한동훈의 그 추대 세력들이 있다고 그랬죠. 옹호 세력. 그 옹이 세력들도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 딴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뭐 한자리하고 뭐하고 이런 생각할 때가 아니라 이거 끝나자마자 한동훈을 갖다가 완전히 정계에서 그냥 죽여버리려고 온갖 지금 난리를 친댔는데 우리가 어떤 논리로 어떻게 방어를 하고 또 한동훈이 향후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하고 어떻게 가야 될지를 충분히 고민할 때다. 고민한 시간도요, 20일도 채 안 남았어요. 우리가 준비할 시간은 20일도 채 안 남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고, 이렇게 또 1시간 되는 방송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구독, 좋아요, 알람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예. 역시 그 뭐야 지금 TV 토론이 한참 이게 2시간 토론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실방에 참석을 못했지만 어쨌든 뭐 끝나신 다음에 재방송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여러분께서 또 써주신 글이 많이 있어서 책글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이 또 책글 써주신 걸 나누면서 못다한 설명을 또 보충해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마운틴님, 솔로몬이 지하에서 쉬다가 놀라서 깨어나겠네. 어디다 대고 비유를 해, 참나. 글쎄 말이에요. 예. 솔로몬도 어이가 없겠죠. 네. 독자의 행운이 한동영서, 이거 물어보시는 분이 많이 계셨는데, 채널이 두 개예요. 그러니까 이 삶과 영성 방송은 일주일에 한 번 하는 방송이고요. 일요일 저녁 8시에. 이건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분석을 하는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평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후 7시 30분에 한통령 방송이라고 해서 5일 동안 계속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널이 지금 두 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구독자의 행복님, 김은수 부인도 고성국 출연했어요. 싸가지 없는 그래요? 제가 뭐 고성국 방송을 보질 않기 때문에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블루마운틴님, 예, 행복팀 바뀐 게 아니라 예, 맞습니다. 예, 상과 영상. 그러니까 채널이 두 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이미 알고 계신 분들 많이 알고 계시네요. 예. 블루마운틴님이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네. 한통령 채널 하나, 또 이렇더라 채널 두 개, 네, 삶과 영성 채널 세 개, 이렇게 세 개 채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블루마운틴님. 그 반가운 소식은 뭐냐?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좀 이 축하 셀레브레이션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더라 채널이요. 제가 그 쇼츠 영상 지금 이거 방송을 합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거 방송을 갖다가 헷갈린다. 합해달라. 그래 갖고 한통영 채널하고 이렇더라 채널 방송을 전번에는 7시 반에 이렇더라 채널하고 8시 반에 한통영 채널 이게 하루에 두 번씩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헷갈린다. 집중이 안 된다. 그래서 합쳤는데 감사하게도 그 이렇더라 채널은 그냥 쇼츠 영상만 계속 지금 올리고 있는데 드디어 어제 10,000명이 넘었어요. 이렇더라 채널 구독자가 10,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그 축하 셀레브레이션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구독자의 행복님, 고성공방송 폐지해야 고성을 총리로 시키지. 총리가 뭐 알겠습니까? 예. 아마 윤석열 씨도 그렇게 생각 안 할걸요. 고성국이 총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블루마운틴님, 완전히 윤하고 고성국이 대놓고 망쳤네. 그래서 국짐 당사 앞에서 한동훈 좌파라고 하고, 예, 맞습니다. 저는 고성국 그러면 제일 첫 번째로 생각나는 게 우리가 그 당대표 그 선거하고, 아니, 총선 국면이죠. 당대표가 아니라
총선 국면에 고성국이 메가폰 1인 시위를 하는데 이렇게 딱 메가폰 메고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 대고 그렇게 외치는 거를 제가 이거 숏 영상으로도 만들어서 올려놨잖아요. 한동훈은 빨갱이다. 한동훈은 빨갱이다. 어, 그 얘기를 갖다가 한동훈은 공산당이다. 한동훈은 빨갱이다. 그걸 계속 반복해서 1시간 이상 그냥 그 얘기만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야. 망가진 노웅이처럼. 예, 그렇게 고성국 그러면 그게 제일 먼저 생각이 난다. 불러만 됐지 지지율 상승은 김덕수 프로젝트와 윤건희 친윤들의 예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이 잘해서 지지율이 올라간 게 아니라 이재명은 그대로 그 뭐 5년 전 이재명이나 지금 이재명이나 똑같아요. 그냥 그렇게 항상 범죄 혐의가 많고 재판을 계속 받고 있는 이재명인데 결국 왜 지지율이 올라가느냐? 결국은 뭐야 윤석열, 김건희의 비상계엄해서 여기서 아주 폭망을 했고 잠깐 여러 가지로 여기서 폭망하고 극우가 결집하고 보수가 다 떠나고 국힘을 떠나고 국힘이 지금 뭐예요? 꼴통 보수의 상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재명이 날개를 단 거죠.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리스님, 대표님, 한동훈은 결국 살아날 수 없을까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뭐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이번에 그 파상공세는요 여태까지 했던 무슨 뭐 익십 논란 뭐 단계 논란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아니, 두고 보시면 알아요. 지금 6월 3일 대선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한동훈을 갖다가 얘네들이 죽이려고 덤빌 거냐, 그 음모가 뭐냐, 이걸 보면 우리가 상상 이상의 아주 잔인하고 아주 정교한 방법을 지금 이미 짜고 있습니다. 판을 짜는 거 보면 판세가 안 보이나요? 내 눈에도 보이는데 한동훈한테 그 판세가 안 보일 리가 있겠습니까? 그 천재 한동훈한테.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보고 그래서 또 어떻게 비비면 해결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정확히 플랜을 짜서 대비를 하시라. 사람을 모으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또 대응할 수 있는 맹장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지금 멤버 갖고는요 한동훈이 대통령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새로운 피가 필요해요. 새로운 피를 수혈하시라. 한동훈의 친한동훈계에 새로운 사람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 새로운 전략가들과 새로운 제갈공명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 새로운 관우와 새로운 장비가 더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동훈은 지금 거기에 집중할 때다. 이재명을 빨 때가 아니다. 까봐야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건데 까봐야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거는 애껴놨다가 그냥 한동훈하고 다이다이 붙을 때 그때 까면 됩니다. 그냥 하는 척만 하시라. 신용만 하시라. 신용을 왜 해야 되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예. 너 방구석에만 틀어박혀 있지 않았느냐? 이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냥 신용만 하시라. 아이리스님, 예, 유치원생 한동훈님, 그런데 껄쩍지근하게 출당이 아니고 마치 가당치 않게 시해를 내린다 탈당을 하니 투표를 해야 이제 말해야 될지 결국 한동훈 메시지에 따라야겠지만,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니, 그게 다 전략 아닙니까? 출당하면은 이게 완전 대쪽팔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하고 뭐 탈당이 뭐 달래. 탈당이라는 건요, 언제든지 복당이 가능한 겁니다. 장해찬 보세요. 예, 그렇게 스스로 탈당해도 또 복당이 되잖아요. 윤석열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선이 이제 끝나면 복당하겠죠, 다시. 예, 뭐 추대 형식으로 해갖고, 그래도 우리가 대통령으로 모여야 된다? 이렇게 해갖고, 추대 형식으로 또 복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냥 이건 다 쇼다. 제가 그랬잖아요. 참선지와 거짓은 뭐그 열매로 한다. 그러니까 뭐야, 이게 참을 느낄 수가 없다. 쉽게 얘기하면, 참을 느낄 수 없고 느낌은 뭐냐? 온통 다 거짓과 음모밖에 느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영적인 안목에서 보면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고, 오늘도 1시간 10분 방송을 했는데 이렇게 긴 방송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저는 말씀드린 대로 음, 아이리스님, 대표님 혹시 한동훈 대표와 소통하시나요? 제가 한동훈 대표가 소통을 갖다가 하면 제가 이러고 있겠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그러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예? 그 제 방송을 갖다가 뭐 상가 영성 방송이건 뭐 한통용 방송이건 어쨌든 보시는 분 중에 한동훈과 가까운 측근이 있으면 중매를 좀 서라. 한동훈과 저 사이에 이게 어레인지를 좀 하셔갖고 그러면 날짜가 잡히면 내가 내일이라도 비행기 표 끊어서 서울에 들어가서 한동훈과 제가 뭐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2시간. 되게 컨설팅은요. 엑기스로 2시간 하면은 딱 정리가 됩니다. 제가 한동훈 대표하고 2시간 컨설팅하면 한동훈 대표도 많이 정리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콩나니님, 김문수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을 저격하는 유세입니다. 아, 그렇죠. 예, 이재명 저격하는, 근데 이재명을 저격하면 이재명 표가 떨어져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당선되지 말아야 되는데 아무리 지금 한동훈이 이재명을 저격해도 이미 그 이재명은 대통령이 돼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아니 뭐 김문수를 지지하고 이런 얘기는 안 하겠죠. 왜냐하면 김문수를 지지하는 순간 한동훈의 정치생명은 그냥 바로 끝나는 거예요. 김문수가 어떤 거라고요? 제일 중요한 거가 뭐예요? 계엄과 탄핵이잖아요. 김문수는 계엄 옹호, 탄핵 반대. 한동훈은 계엄 온몸으로 막은 사람. 그 다음에 탄핵은 찬성한 사람. 완전 정반대의 입장에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김문수를 지지합니까? 지지한다고 얘기하는 순간 한동훈의 정치 생명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니까 이렇게 그걸 노리고 지금 자꾸 유세 현장에 끌어오려고 하는 거죠. 베르크님 대선 패배의 원인을 김은 한동훈으로 뒤집어 씌울 겁니다. 희생양이 되어 내쫓길 수밖에. 이게 내쫓기는 정도가 아니라 내쫓기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얘네들 생각, 지금 김건희하고 윤석열 생각은 뭐냐면 이참에 아예 정치 생명을 끊어놓겠다는 거야. 창당을 하도 사람이 안 모이게끔 완전히 한동훈의 이미지를 갖다가 정치 생명을 그냥 끊어놓겠다. 국힘에 뭐 한동훈은 지금 그러잖아요. 내가 쫓겨나갔지만 계속 컴백하고 도전을 한다. 이걸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이 윤건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쫓아내봐야 또 올 거니까 또 뭐 당대표가 뭐 서울시장 또 이게 올 거니까 아예 그냥 오지를 못할 정도로 아예 그냥 정치생명 자체를 갖다가 숨통을 끊어놓겠다. 제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6월 4일부터 일어나는 현상을 보시면 됩니다. 국힘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보시면 됩니다. 예, 베로이크님 정말 컨설팅 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중매 좀 쓰시라. 중간에 다리 놓는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답답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그 뭐야 메신저로 몇 번 보냈는데 왜냐면 메신저를 한 뭐 10,000명쯤 보내지 않겠어요? 어떻게 확인이 불가능하잖아요. 10,000명쯤 보냈는데 그걸 어떻게 매일매일 확인을 합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반응이 없다. 메신저로 보내도 그렇게 큰 반응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 즐겁고 행복한 일요일 저녁 되시고요. 저는 말씀드린 대로 내일 이제 월요일이지 않습니까? 월요일 날 저녁 7시 30분에 한통령 정기방송에서 다시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